반갑습니다. 박세훈 주인교무님께서는 지금 전무 출신 훈련 중이시에요. 그래서 우리 교무들은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익산에 가서 훈련을 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훈련을 나시느라고 익산에 가셨고,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법회를 보겠습니다. 강연 잘 들으셨어요? 부교가 한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났어요? 나는 못하고 있는데 저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났어요? 아니면 그냥 다 하고 있는 거구만 뭐 이렇게 그랬어요? 응? 부교가 재작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저랑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는데, 본인 이제 회사 들어가서 이 일 처리가 잘 내가 생각한 거하고 위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고, 내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 좀 느리다, 그래서 고민이 된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뭔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요?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됐는가 봐. 그냥 계속 못한 채로 있다가 작년부터 부교, 그러니까 이제 도심교랑 결혼하면서 이제 도심교가 도움을 줘서 어려움을 타개를 했다, 이 얘기를 하셨네. 가까운 사람이 역시 도움을 주는구나. 이제 계기가 필요한 것이죠.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어도 기회가 있어요. 기현이 있고 또 때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든 물어서 나와 맞는 걸 찾으면 돼요. 답을 찾으면 돼. 방법도 찾으면 되고.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만 찾아서, 혹은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찾아서, 혹은 뭐 이렇게 특정한 사람을 지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늘 배우면 그걸 갖다 써먹을 때가 있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는 잘 배우는 공부를 좀 챙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 일이 주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고 시작합니까? 일이 딱 주어지면 잘해야지. 잘해서 뭐하게? 칭찬받으려고? 직장 상사한테? 칭찬받으면 행복해요? 칭찬 안 받으면 안 행복해? 칭찬 안 해주면 안 행복하고, 칭찬해주면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일을 잘했어도? 잘할 때만 칭찬받나? 못할 때 칭찬 받아본 적 없어요? 나는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막 잘했다고. 그런 적 없어요? 난 있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그날 너무 잘한 것 같아. 내가 스스로 막 짜릿짜릿했어. 스스로 하면서 막 내가 진짜 이 공부를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막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던 적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망했네 진짜, 내가 지금 뭔 소리 하고 내려간 거야, 이런 생각 할 때도 있거든. 근데 갑자기 와서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냥 그 본문이 저한테 너무 막 다가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때는 행복하고, 잘했는데도 칭찬 안 받으면 안 행복하고, 못했어도 칭찬 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자존감으로, 혹은 그 일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휘둘려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그러지 않았는가. 일을 맡으면 계획을 잡아야 돼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만약에 직장 상사가 줬다면 이거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가, 어느 정도 해야 직장 상사가 만족할까,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가, 다른 일이 또 있는데 이거하고 뭘 먼저 해야 되지, 우선순위는 뭔가, 이걸 잡아야죠. 이 생각이 안 들면 일 못해. 그냥 주어졌으니까 바로 하고, 알았으니까 해야지. 일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일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할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4가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부터 하세요? 하고 싶은 일부터 하지. 그지? 하고 싶은 일. 이거 안 중요해, 이거. 그죠?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잖아. 그냥 그거부터 하는 거죠. 여기서 1번으로 할 일이 뭐예요? 중요하고 급한 일. 그거부터 하는 거죠. 그 다음 2번은 뭐예요? 이제 고민이 생겨. 이제 중요하고 급한 일은 알겠어. 급한 것이 먼저 할 것인가, 중요한 걸 먼저 할 것인가.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여러분 어떤 거 하십니까? 중요한데 급하지 않아, 급한데 중요하지 않아. 급한 거부터 할래요, 중요한 거부터 할래요? 일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직장 상사가 이거 해와 그랬는데, 잠깐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건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지. 중요한 일을 놓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급한 일만, 눈앞에 있는 일만 처리하다가 끝나. 그래서 일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일 따라서 때로는 급한 일보다 처리해야 될 거, 바로 처리해야 될 거, 또는 그것을 아무리 급하지만 이것이 정말 지금 당장 할 일이 아니에요, 급하지만 하지 않을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돼? 양해를 구해야 돼. 직장 상사가 급하니까 무조건 해. 그래도 내가 지금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죄송한데 이 일이 있어서 이거 먼저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막 쫄아가지고 막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 아니야, 이게 더 급하니까 이거부터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부터 해야지. 일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일 따라서. 뭔 일을 맡으면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안 돼. 탁 떨어져서 이것을 언제 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살펴야죠. 그게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걸 못하고 그냥 막 덤비는 사람이 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일 못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시작을 못하는 사람. 일 못하죠, 그 사람들. 그래서 일을 맡으면 탁 떨어져서 부교가 했던 거 있었죠? 우선순위 정하는 거 있었죠. 딱 적어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하고 있으면 그것만 하고 끝나는 거야. 우선순위가 딱 있어서 이거는 이 정도 되겠다 하고 탁 넣어놔. 바로 할 것, 또 아니면 이거 좀 이따 해도 되겠다. 순서를 잡아야죠. 그렇게 해서 가야 일이 차근차근 중요한 일부터 급한 일부터 처리해 가는 거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기 시작하면 하나도 안 중요한데 급하지도 않은데 그냥 시험 기간 되면 뭐 하죠? 청소하잖아. 방청소. 응? 갑자기 방청소 하고 싶잖아. 하고 싶으니까. 좀 정리를 하고 시작해야겠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마음의 정리가 안 되면 잘 안 되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일은 아니죠. 급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 순서를 잡아야 된다. 수행품 24장 법문은 세 가지를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다른 사람 일까지 반주해봐라 이 말씀을 하셨죠. 이 앞에 세 가지 미리 연마하고 취사하고 대조하는 공부는 아까 우리 부교가 얘기한 대로 상식주의상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잘하면 사실 일을 잘하게 돼요. 미리 연마 이게 있었죠. 미리 연마를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미리 연마를 안 할까? 자기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미리 연마 안 합니다. 나는 순발력이 있어. 뭐든 맡아도 그냥 바로바로 해도 돼. 그러니까 막 일을 갑자기 결정해서 갑자기 해요. 막 미리 연마 없이. 순발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돼요, 일이. 근데 이게 한번 성공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좀 하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이 연마 안 하고 그냥 또 하는 거지 또. 처음에는 잘할지 몰라도 작은 일은 잘할지 몰라도 그 사람한테는 큰 일 못 맡깁니다. 그저께 했죠. 6.25 70주년 행사 보셨어요? 그 큰 일을 하는데 순발력 갖고 되겠어요? 순발력, 나는 일을 잘하니까. 미리 연마가 없으면 안 되겠죠. 갑자기 막 해서 하는 순발력 하는 사람한테는 큰 일을 못 맡겨요. 그런 사람 맡기면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뭐가 생겨요? 빈틈이 생겨요. 구멍이 숭숭 나 있어. 우리 교당에 이간사라고 있었어. 이간사. 아는 사람들은 알 거야. 이간사라고. 일을 아주 잘해요. 순발력 있고 하나를 얘기하면 두세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막 연마해서 해버려요. 근데 순간적으로 하는 거야, 그냥. 자기가 미리 연마를 미리 착착착착 하는 게 아니고 팍 생각나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일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뒤에 따라다녀 보면 구멍이 숭숭 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열심히 떼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일부는 잘하는 거죠, 일부는. 근데 미리 연마를 안 하면 틈이 생겨요. 그럼 누군가 그걸 메꿔줘야 돼요. 내가 일을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미리 연마를 잘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연마를 한다는 것은 일을 빈틈없이 또 목적에 맞게 하도록 착착착 순서를 잡아서 해가는 거예요. 일 잘하려면 미리 연마부터 시작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잡는 거죠. 이제 막상 일을 당하면 잘 취사한다. 취사는 뭐예요? 취하고 버리는 거죠. 일이 들어왔을 때 이건 하고 이건 안 한다. 밀고 나가는 거 실행. 실행할 때는 잘 취사하는 거 했지만 그 가로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앞에 아까 상식용주의상 1조에 뭐가 있었죠? 응용하기 전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고. 온전한 생각, 이게 빠졌어요. 가로쳐 있는 거야. 이게 가로쳐 있는 거예요. 온전함을 챙겨야 돼, 일을 당하면. 온전함이 안 챙겨지면 내가 앞에 했던 미리 연마가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지금 내 습관 따라서, 감정 따라서, 사람 따라서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온전함을 챙겨야 된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온전함을 잘 챙기고 있어요? 마음이 평화롭고, 맑고, 바르게 보고 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요? 아니면 하다가 일 당하면 온전 생각 취사 딱 챙겨가지고 그때부터 온전함을 챙기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온전해요? 온전이 뭐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 온전이 뭐예요? 원불교 표현으로 하면 일심이라 그래요. 일심. 마음이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여기도 끌리고 저기도 끌리고 하는 게 아니고 딱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내 말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일심이야. 온전함이에요. 들으면서 배가 살짝 아픈데 듣고는 있지만 나는 배를 만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온전함이 아니에요. 여기는 듣고 있으면서 이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교무님 뭔가 얘기를 했지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온전함을 챙기고 있으면 그때그때 주어지는 것들이 그대로 나에게 흡수가 되고 이해가 되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딴 생각을 품고 있어. 다른 번뇌나 이런 거에 잡혀 있으면 지금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남지를 않죠. 온전함을 챙겨야만이 취사로 잘 이어지는 거예요. 대조 공부는 저도 잘 안 되는 공부 중에 하나인데 뭔가 일을 하고 나면
피드백을 받고 스스로 점검해보고 그래야죠. 일이 잘 됐는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대조를 해보는 것이죠. 이거를 안 하는 단체는 발전 가능성이 없는 단체. 그때그때 그냥 처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다음 해 가면 뭐 해요? 작년에 뭐 했지? 어떻게 했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물어봐. 그래서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누가 잘못 기억하고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회에서는 뭘 합니까? 늘 한 달에 한 번씩 회장단 회의를 하면서 지난달에 했던 거를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내년에 이렇게 해봅시다 하고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어요. 매년. 매달. 그러니까 점점 발전하는 거죠. 이것은 점점 시대에 맞게 이거는 전엔 중요했지만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없애기도 하고 이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있어서 새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조 공부가 되어야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미리 연마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어요? 모든 일을 볼 때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해라. 나라면 어떻게 할까? 누가 낑낑대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일 아니니까 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일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또는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처리를 하는데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건 뭔가? 대조해 봐서 내가 그 일을 맡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봐야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접 만나서 그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더 잘할 수 있겠죠.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누가 일을 하든 말든. 그러면 내가 직접 그 일을 맡을 때는 연마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일이야 그냥. 그래서 미리 연마하고 잘 취사하고 또 대조해보고 또 다른 사람 어떻게 했는가 보고 해서 반조하는 공부를 해가면 일을 잘하게 된다. 그 말씀을 이제 수행품 24장에 해주신 거죠. 일이 뭐냐 도대체. 일에 대한 원리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대중사님 해주신 말씀 외에 제가 해보니까 이런 부분 또는 대중사님께서 더해서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교무님이 저한테 우리 교당 청년 누구를 얘기를 하면서 그 청년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일을 같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 내가. 같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고. 그 친구는 청년회 임원을 한 적도 없고 저하고 뭐 상담을 한 적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였어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 잘 모르지. 그래서 뭐 착합니다 정도만 얘기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일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고 정성심이 있고 일 추진력이 있고 연말을 잘하고 사령골 잘하고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질문을 이제 교무 살면서 많이 들어요. 또 제 동기들이 이제 한 40명 되는데 그 동기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위에 교무님들이 이제 요즘 막 스카우트 하고 하니까 그 친구랑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그러면 막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저랑 일을 많이 해봤던 친구들은 동기들은 얘기를 해주죠 제가. 근데 좀 대면대면 했거나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없으면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괜히 제가 얘기했다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뭐 잘 그냥 모르겠어 하는 거지 그럴 때는. 이게 뭔 얘기냐. 그 사람을 알려면 일을 해봐야 돼요. 같이. 일을 해봐야 그 사람을 압니다. 여러분들 취미 하나씩 있죠. 동호회에서 만나면 안 좋은 얘기 해야 안 해요. 다 좋은 것만 얘기해. 그거에 관련된 거 재밌는 것만 얘기해요. 여러분들 마음 공부 얘기하죠? 단회에서 막 비난하고 막 이래요? 공부할 때? 그러지 않죠? 잘했다고. 나도 그랬는데 오늘 얘기 들어서 너무 좋다고 막 이러죠? 다 그러죠? 좋은 얘기만 해. 거기에 혹 넘어가가지고 저 사람이 갑자기 좋고 막 이러잖아. 그지? 일을 해봐야 돼요. 일을 해봐야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지 일 당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 관계 속에서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봐야 그 사람의 가치관, 인성, 대인관계, 정성심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봐야 그 사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싶으면 같이 일을 해보세요. 일을. 그리고 세용기문하고 친해지려면 임원을 해보면 알아. 임원을 해보면 나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와서 상담만 하고 내 얘기만 하고 가고 그냥 왔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가고 이러면 잘 모르죠 서로. 일을 해야 된다.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은 이치로서 건설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치. 어떤 이치예요?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어 있다. 일은 뭘로? 12예로 원전에 간다. 일은 12예예요. 시는 뭐예요? 옳은 거. 비는 그른 거. 이는 이로운 거. 해는 해로운 거. 여러분들 일을 판단할 때는 12예로 보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해가 될 일인지 이익이 될 일인지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이치는 대소유무입니다. 대소유무. 12이해를 잘 알려면 뭘 해야 된다? 이치를 알아야 된다. 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이치, 대소유무 이치로서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소유무를 알아야 12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쓰죠? 합리적이다. 뭐가 합리적인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일? 이치에 맞는 일. 박수. 그죠? 합리가 뭐예요? 이치에 합한다는 거예요. 이치에 맞다는 거예요. 이치에 맞아야 돼요. 대소유무 이치에 맞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불합리다. 불합리는 해가 온다. 합리는 이가 온다. 이게 뭐예요? 인과의 이치예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옳은 일 해도 해가 오던데요? 그런 일을 해도 이가 오던데요? 여러분들 그런 적 본 적 있어 없어요? 있지, 많지. 그죠? 지금 당장 그렇게 보일 때 많이 있잖아요.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 어때요? 저건 이 시가 아닌데 저렇게 되네?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뭘 하게 돼요? 아,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정말 그래요?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일, 그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청문회 볼 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 뭐 장관 후보에 뭔 하고 올라왔어요. 청문회를 하죠. 그럼 뭐예요? 음주운전 했던 거 걸리고, 위장전입 했던 거 걸리고, 군대 뺏었던 거 다 걸리고, 걸리잖아요. 그때는 별로라고, 그냥 그때 잘 넘어가서 막, 부모 댁에 막 군대도 안 가고 해가지고 좋았잖아.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보면. 그게 발목을 잡아가지고 큰일을 못해. 부교가 5급 공무원에 합격해가지고, 고시 합격해가지고 딱 한때 부교가 그랬어. 전무 출신처럼 그 마음으로 공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작게 걸리는 욕심들에 넘어지지 마라. 그거에 넘어지면 크게 못 돼. 여러분들 지금 막 대통령을 꿈꾸고 장관을 꿈꾸고 국회의원 꿈꾸잖아요? 그럼 지금 하는 작은 욕심들에 넘어지면 안 돼. 그거 넘어지면 절대 못 가요. 이제 밝은 시대라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인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일을 잘하면 시에 맞게, 옳은 일을 하면 이익이 온다. 이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고 인과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비 판단을 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내 기분에 또는 감정에, 이해관계에 또는 그 사람마다 그때그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치에 맞는가를 생각해라. 이치가 뭔지 알아야겠죠. 대종사님 얘기하신 이 세상은 대소유무로서 건설되어 있다. 그 이치로가 되어 있다. 이게 가장 근본이다 하셨는데 그 대소유무가 뭐냐. 대는 뭐예요? 사리연구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대는 우주만유의 본체다. 이 세상 모든 것의 근본자리다. 소는 뭐냐? 그것이 각각 나눠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무는 뭐냐? 그 각각 나눠져 있는 것들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나무 그랬죠? 그럼 어떤 거 보고 나무라고 그랬어요? 전체를 보고 각각 뿌리, 줄기, 잎, 열매 다 나눠져 있지만 다 뭐예요? 나무예요. 그게 대짜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각 나눠져 있지만 결국 하나다. 이론상이다. 이게 대짜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론상이야. 그렇지만 준성이고 도인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다 이론상이야. 아, 이거를 내가 깨달아 알자는 거야. 이걸 모르면 맨날 차별하고 구별하고 막 아동학대 왜 해요? 나는 어른이고 너는 애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동학대 왜 하는 줄 알아요?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낳았으니까. 동반자살 하는 거야 그냥. 얘 목숨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럴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 착각하는 거야. 그죠? 같은 생명으로 보면 자기 결정권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자살하면 안 되지 같이. 자살하고 표현하면 돼. 살해야 살해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에.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소자리만 매여 있으면 대자리를 보지 못하면 그런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무는 뭘까? 유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파리가 있다가 없어졌어. 언제 없어져요? 나무마다 달라요. 봄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여름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가을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겨울까지 붙어있다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안 떨어지는 것도 있죠? 네, 다 달라요. 열매도 다르죠. 네. 그렇게 변화하죠. 줄기도 변화해요. 물이 찰 때는 통통하게 했다가 겨울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쫙 빠지면서 쪼그라들죠. 여름나무와 겨울나무가 달라요. 그래서 각각 나눠져 있는 그것이 변한다. 모습이 변해요. 그때그때 맞게. 그러지 않으면 나무가 죽거든.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무로 예를 들었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다. 근본자리에선 다 같다. 나무라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일원이다. 저 일원상 자리에서 만나면 여러분들 다 똑같다. 요거를 알아야 돼.
이것이 모르면 내가 맨날 조그만 거 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차별하고. 근데 우리가 머리가 좋다 혹은 일을 잘한다 그럴 땐 뭘 봐야 돼요? 요 소자를 잘 봐야 돼. 소자리를. 구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 똑같아가지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래도 좋고 여기도 좋고 이렇게 하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철저하게 대자리에서 보지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을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유무를 봐 이제. 아 저것이 지금은 이렇지만 이렇게 변할 것이다. 과거에 이랬지만 지금 이렇게 변해온 것이다.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취사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일을 해야겠구나 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변화까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죠.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서 우리 각각 만나는 일의 시비를 판단해야 내가 올바른 시비 판단을 해서 이가 나오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해 받고 싶은 사람 없죠? 나는 일 할 때마다 실패하고 싶고 응? 맨날 욕먹고 싶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칭찬받고 싶고 이익이 나게 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비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예? 주식할 때 어떤 게 오르겠다, 어떤 게 내리겠다 이걸 봐야 그거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변하는 것을 잘 보는 거야. 그렇게 시비이해를 잘 보기 위해서 대소유무를 갖다 쓸 수 있어야 내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그 많은 차별들에서 다 벗어날 수 있고 또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요즘에 많이 좀 적어지고 있지만 남녀 차별 아직 남아있죠? 인종차별도 남아있죠? 요즘에 힘드니까 더 나오는 것 같아. 자타의 차별. 나한테는 너그럽고 그럴 수 있지. 남이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응? 자비 없이 그냥 분명하게. 자타의 차별이죠. 너나 나 같아요. 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나눠 있을 뿐이야. 그래서 대소유무의 이치를 잘 봐서 시를 행해라. 그러면 이가 온다. 그 이는 기왕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래가는 일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작은 것보다 큰 일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시비를 잘 봐라. 똑같은 시가 있어요. 일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이것도 옳은 일이고 이것도 옳은 일이에요. 어떻게 뭘 선택할 거냐? 어떻게 선택해요? 어떤 시가 어떤 일이 더 큰, 더 오래된 은혜를 놔둘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일 열심히 하고 사는데 맨날 이익은 요만큼씩 내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를 했는데도 그냥 큰 이해가 나오고 내가 시비 판단을 잘해서 하면 다른 사람에도 이익, 나한테도 이익이 된다. 이가 돌아오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일 잘하려면 아까 그 세 가지 말고 네 가지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서원이에요, 서원. 다른 말로 하면 목표죠. 일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고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고는 있지만. 맨날 밑에만 보고 있는 거죠. 이것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돼. 서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클수록 좋고 분명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거를 해놔야 내가 가더라도 좀 지치더라도 다시 보고 내가 갈 게 저기구나 하고 다시 갈 수 있는 거죠.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이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딱 보면 나오잖아요.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일을 끊임없이 가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경계가 누가 이렇게 야야 그걸 하지 마. 그 뭐하러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해도 내가 목표가 분명하면 거기에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경계는 작은 욕심들은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그럴까?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저리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서원이 있어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수용이에요. 1번, 2번 하고 있지만 중요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야.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고 판단하시면 돼. 수용은 뭐냐? 지금 내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쪽에 밝은 사람인지, 이쪽에 밝은 사람인지,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이렇게 못하는데 나 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막, 나 잘해. 비난하면 나 일 잘하는데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실수해.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면 아 내가 이것에 약하니까 이걸 또 보완해야겠구나. 내가 이걸 잘하니까 이걸 더 키워봐야겠구나. 아 이걸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도 줄 수 있는 거죠. 내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면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잘 못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내 상태를 알면
직업을 선택할 때도 혹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내가 이 부분에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노력해서 키울 수도 있어. 근데 정말 아닐 때는 이건 내 일이 아니구나 하고 놓고 다른 일을 선택할 수도 있죠. 결과는 뭐예요? 결국 내가 이 일은 못하게 돼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마음먹으면 지금 못하더라도 해가는 거예요. 그게 뭐와 연관이 있어요? 서원과 연관이 있어요. 서원. 내가 서원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이 일이 거기에 필요하면 그냥 잘 못해도 하는 거야.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없으면 놔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서원이 먼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서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배움이에요. 배움. 잘 배워야 돼요. 지자본의 대중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사유 중에 지자를 본의로 해라. 나보다 아는 사람한테 배워라. 선생님이 이렇게 해봐 하고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대로 해봐야죠. 선생님도 잘 모르면서 나는 이 방법이 좋아요 하고 막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방법 알려줘도 거기에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선생님은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보면서 노하우가 쌓였고 본인이 해보면서 이게 제일 좋다 하고 찾아낸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공짜로 배울 수 있는데 그걸 놔버려요. 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발전이 없는 사람이다. 여기 교당에서 간사가 여러 명 있었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살았는데 자, 잘 봐.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봐. 받아들인 사람, 배우려는 사람 어떻게 해요? 네 하고 그대로 한번 해봐. 좀 이상한데요? 한번 다시 물어보고. 근데 자기가 잘났어요. 일을 잘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네 하고 자기 맘대로 해. 그래놓고 잘했대. 끝까지 잘했대 그냥. 배울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해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는 것이고 그것이 좋다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게 빨리 일을 습득하고 일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것만 세워서는 발전이 더디고 또 못 갈 수도 있다. 연관돼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면 정리가 되죠. 저도 이럴 때 많습니다. 우리 간사나 누구 이제 가르치다 보면 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 그때 막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보면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근데 내가 하던 것을 그냥 그대로만 갖고 있으면 풀어보지 않으면 다듬어지질 않는 거예요. 더 좋게 재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가르쳐보면 더 좋은 방법이 생겨나고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수행도 잘하고 싶고 순양도 잘하고 싶고 그래서 여기 교당 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묻기도 잘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봐야 돼. 많이 해볼수록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난 잘 모르니까 얘기 안 할래. 내 생각 그냥 얘기하면 돼. 내가 공부한 거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창피해 할까?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그거 얘기를 안 해. 틀려야 어떻게 돼요? 고쳐주는 거야 옆에서. 응?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두려웠어요. 막 유튜브 나가잖아요. 내가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틀린 소리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거든. 근데 그걸 놨어요. 왜? 내가 딱 얘기를 하면 누가 듣고 저거 아닌데?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고칠 수 있잖아 그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마음을 놨어요. 좀 민감한 것들은 이제 좀 걸리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공부 얘기로 한 것은 지적해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해보는 거야.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잘하게 돼 점점. 자, 상을 놔야 돼요. 상은 뭐냐? 내가 이렇다 하는 고정관념이에요. 부처님께서 4가지 사상을 얘기하셨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이 있으면 부처가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이걸 떼면 다르게 얘기하면 부처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이제 아상을 놔야 돼요. 아상. 내가 일을 스스로 잘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안주하면 발전은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아무 일을 잘해도 그거는 완성이 아니에요. CEO가 됐어도 그 일의 완성이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한다. 이것이 최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더 이상 발전은 없다. 중생상을 놔야 돼. 중생상. 나는 안 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난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중생상이에요. 싹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선도 몇 번 해보고 한 1년 해보고 안 된다고 그래요. 저 몇 년 했어요. 15년 넘게 했거든. 근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소원과 맞으면
얘는 가는 거예요. 내가 설사 지금 부족해도 가는 거예요. 출가 못해요 하는 사람 중에 저는 아침에 절대 못 일어나서요. 설교가 자신이 없어서요. 선이 안 돼서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안 되니까 해야죠. 그죠? 근데 나는 안 된다 하고 중생상으로 그냥 끊어버리면 못하게 된다. 그리고 수자상. 수자상은 뭐예요? 내 나이, 경력, 지위 이런 것이 높으니까 밑에서 얘기하면 그게 아니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꼰대야 꼰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못 배우고 못 가르치게 되죠. 상을 놔야 된다. 개교하지 않아야 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개교는 뭐예요?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칭찬을 바라는 거예요. 누가 칭찬해줘야 일 잘하고 하고 싶고 안 해주면 그냥 뭐하러 이거?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고 내가 개교 없이 내가 할 일이면 그대로 해가야 흔들림이 없이 끊임없이 괴롭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잘하면 칭찬 들어야 되고 칭찬 안 하면 못 받아들이고 지적하면 못 받아들이고 개교하는 마음으로는 발전이 없다. 이 아까 앞에 아상하고 연결이 되는 말이에요. 제가 교무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독경을 막 하는데 교수님이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보는 거야. 이렇게 진짜로 하는 건가? 하고 막 와서 보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와서 봤어요? 그랬더니 교무님 CD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CD 틀어놓은 줄 알았다고. 응? 실제로 하는 거 안 같아서 와서 한번 봤다고. 2번 왔어요. 그래서 왜 왔냐 도대체 그랬더니 근데 제 생각이 어떻겠어요? 아 내가 좀 하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그죠? 네. 왜 안 들겠어? 나도 들지. 근데 안 하면 왔더니 저보다 더 잘하는 분이 계시잖아. 앞에 계셨잖아 여기. 그분이 다 계시니까 칭찬이 별로 안 들려. 네? 그전에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 근데 칭찬이 안 들리니까 칭찬을 내가 오늘 정말 잘한 것 같은데? 얘기가 없으면 할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죠. 내가 잘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뭔가를 바라게 돼요. 이게 개교하고 연관이 돼요. 내가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 반응에 막 목매는 거야. 그냥 하면 되죠. 또 어떤 교무님이 천도제 끝나고 와가지고 저한테 독경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는 거야. 근데 그분 독경 저보다 못하거든. 독경도 못하는 양반이 나한테 뭐라고 하네? 이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와서 지적하면 어떤 생각 나요? 너나 잘해라. 나보다 못하는 것이.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린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 마음은 아니지. 대행사님께서 실시품에 저번 주 실시품 공부하셨죠?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저번 달에. 실행이 없음을 경계는 하지만 그 말은 버리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하더라도 그 지적은 정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결국 목적이 뭐예요? 독경을 잘하게 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그 지적이 정당하면 수용해야지.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어쩌고 해서 안 받아들이면 그게 개교예요. 내가 잘한다는 생각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교하지 않아야 된다. 인과를 믿는 거예요. 인과. 아까 얘기했죠. 시를 행하면 이가 오고 비를 행하면 해가 온다. 이게 인과라고 그랬죠. 뭔가를 하면 결과가 오는 것이 이게 인과인데 그 인과를 세분화하면 시를 행하면 이가 오고 비를 행하면 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일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잘하게 돼요. 하면 할수록 못하는 경우 있던가? 물론 그런 경우 있어. 처음에 첫 그림을 그려보라 해서 잘 그렸는데 두 번째 그리니까 더 못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사심 없이 그렸거든. 두 번째는 잘 그리려고 막 하다 보니 이상해져가지고 원리를 모르는데 그리다가 하니까 못 그려지는 거예요. 점점. 볼링 치러 가면 처음에 잘 쳐요. 두 번째부터 되게 못 쳐. 속으면 안 돼. 근데 내가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원리를 알고 하게 되면 더 잘하게 되죠. 인과가 그렇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잘했었어도 이 사람이 나보다 못했었어도 이 사람이 열심히 하면 나보다 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 나보다 못했었는데 지가 나보다 잘한다 하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과를 인정하지 않아요. 더 잘할 수 있거든. 근데 무슨 소리야. 내가 더 잘했었어. 그 비교심에 넘어지면 못하게 됩니다. 제가 탁구 치면서 그런 느낀 적이 있어요. 탁구장 가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탁구장 가면 전에 잘 치던 분들이 인자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실력 온 사람 안 치려고 그래. 왜요? 질까봐. 그리고 어떻게 위안을 삼아요? 그래도 내가 나보다 잘 칠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쳐요. 나보다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내주면 돼. 나보다 잘 치네. 열심히 했나 보다 하고 보내주면 되는데 붙잡고 있는 거야. 내가 더 잘 친다는 거 붙잡고 있어. 인과를 믿지 않아. 그리고
잘 칠 리가 없어. 나보다 잘 칠 리가 없어. 내가 더 오래 쳤는데. 거기에 매이면 못 나간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본문에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의 근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을 잘 하려면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마음을 잘 다뤄야 모든 일에 발전이 있고 잘하게 된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을 멈추고 온전함을 챙겨서 잘 생각하고 취사해 가야 된다. 그게 3대리의 교육. 아까 얘기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간 거야. 여러분들이 이 원리들을 가지고 이제 이 중에 제가 쭉 번호를 적었지만 이 외에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제가 본문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좀 적어 놓은 거예요.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그 본문들을 제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여러분이 갖다가 잘 씹어서 소화시켜서 써먹어야 돼. 우선순위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면 돼, 그대로.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 가나 일 잘한다. 그리고 은혜가 된다.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좋다. 기분이 좋다. 사람만 좋아가지고 헤헤만 하고서도 이게 오래 못 가요. 그 인연은. 서로 일을 잘해서 분명하게 맡아주면서 잘해야 오래 가는 거예요. 일 못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짜증나잖아요. 한 번은 그렇다고 해도. 두 번은 그렇다고 해도. 계속 그러면. 그러죠? 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대종사님께서 바라는 마음 공부의 방향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은혜가 되게 하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오래오래. 대종사님은 그 일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불저중이다. 나를 건지고 세상을 건지는 이 부처님 공부, 이 사업이 가장 큰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신 거고, 부처님도 하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 잘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그러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수유무의 이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일 잘하는 것의 시작이에요. 그 실행 경로는 3대력을 통해서 내 힘으로 납두는 것이고. 전해주고 싶은 게 많아서 좀 길어졌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중요하고 급한 일이랑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 하여튼 그 세 가지는 어떻게든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데 급하지 않은 일은 제가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 리스트에서 항상 밑쪽에 위치하는데 그거는 제가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안 나서.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급하지 않아요. 그 일 꼭 해야 돼요? 해야 된다면 중요한 일인 거야. 안 해도 될 일인 거야,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아요. 그 일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다른 일이 많이 있을 때는 그 일은 놓는 거야. 가장 뒤에 놓고 시간 남으면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 청소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급하지 않아. 그럼 청소를 안 하고 계속 한 달 동안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중요한 일이 돼. 먼지가 막 쌓여가지고 막 마시면서 막 건강이 나빠지면 그게 뭐예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야. 그죠? 내가 중요한 일, 급한 일부터 뭐 처리하면서 중요하지 않으면 꼭 급하지 않은 일은 시간 남을 때 해놓으면 그것이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걸 밀어가지고 저 뒤에 갖다 놓으면 이제 그게 중요한 일이 되는 거야. 이제 급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안 해도 되는 일 하고 그 자리에서 지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이 급하면, 다른 일이 중요하면 잠깐 뒤로 뒀다가 여유가 생겼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일의 순서를 잡는 것이죠. 예. 근데 그거를 내가 못 잡으면 이게 급한 일로 생각하고 막 그거부터 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 순서를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예. 그러려면 다른 일들까지 같이 적어놓고 해야 이게 보이지. 그것만 딱 적어놓고 그것만 중요한 거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급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우리 부구요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있어야 돼. 내가 그날 할 일이 뭔가 전날 저녁에 해보고 또 아침에 한번 싹 보고 가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기억에 남아. 근데 그때 생각해서 막 뭐도 있었는데 하고 있으면 순서가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은 그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 먼저 하고 미뤄뒀다가 시간 날 때 해라. 그러면 그것이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로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것을 급하게 하게 돼요. 안 하면 큰일이 되기도 하고 나한테. 사과는 급한 일이에요? 급하지 않은 일이에요? 급한 일이야. 사과는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도망가면 막 쫓아가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안 나니까 그냥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대수유무 이치로서
12회를 잘 판단하시고 마음의 힘, 3대력을 얻어서 잘 실행하는 것이 일 잘하는 것의 길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오늘 하신 거를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일 잘해서 어디 가나 환영받는 일 잘하는,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그 낙원 세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